안녕하세요. 이영곤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의 형사사건 관련 범죄 의혹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이 형사 절차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혐의가 앞으로 어떻게 결론이 날 것인지에 대해 가지고 다양한 추측들이 난무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한번 그 부분을 한번 정리를 명확하게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 이준석 대표의 지금 혐의는 크게 봐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성상납 및 향응 제공 의혹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이 이 부분을 무마하기 위해서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는 의혹이 있고, 또 마지막으로는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이런 의혹을 터뜨린 것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강용석 등을 고소한 것이 무고에 해당한다라는 이 세 가지 의혹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의혹에 대해 가지고는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 불송치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경찰 수사권 독립에 따라서 예전 같으면 이게 검찰에서 혐의 없음 또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는 것을 경찰이 받아와서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하는 그런 결정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성접대 의혹에 대해서는 이미 공소시효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수사를 할 수가 없다, 처벌을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내용이고,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금품 제공 의혹을 2015년까지 뒤로 해서 포괄일죄로 처벌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주장도 있지만, 금품 제공 의혹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무혐의 결정을 했고, 결국에는 그 전반적인 문제 발단이 된 성접대, 금품 제공 이런 부분에 대한 알선술의 혐의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나머지 두 개의 혐의, 첫째로는 증거인멸 교사라는 부분하고 또 무고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이긴 한데요. 그렇다면 이게 앞으로 이 두 개의 어떤 혐의에 대해서 어떤 결론이 이루어질 것인가는 솔직히 그렇게 어렵지 않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문제가 되는 게 증거인멸 교사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향응 제공, 금품 제공 혐의를 무마하기 위해서 김철건을 시켜서 각서를 투자약정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라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요. 증거인멸 교사라는 부분이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들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행위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어떤 증거인멸을 해야 되는 그런 행위가 또 필요하고, 또 이건 교사범이기 때문에 그것을 교사 지시했다라는 부분에 대한 입증이 또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인멸 교사라는 부분은 그렇게 간단한 내용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전제가 되는 어떤 금품 제공, 향응 제공 부분에 대해서 불송치 결정이 이미 내려졌단 말이에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수사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됐는데, 그게 과연 그러면 증거인멸에 해당이 되느냐, 이 부분이 남게 되는 거죠. 현실적으로는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공소시효가 완료된 범죄 부분에 대해서 이미 처벌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증거인멸한 행위 자체는 아직도 공소시효가 남아있기 때문에 수사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닌데, 사실상 그 전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 수사가 종결이 돼버린 것이죠. 그렇다면은 증거인멸의 전제가 되는 행위 자체가 입증이 불가능한 상태가 돼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그것을 이준석 대표가 과연 교사를 지시를 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아직까지 아무 입증이 된 바가 없어요. 그렇다 보면 이런 상황에서 예측을 해본다면 증거인멸 교사 부분에 대한 수사가 아직 종결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것 또한 불송치 또는 증거 불충분으로 종결이 될 가능성이 크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고 혐의는 약간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웃기는 내용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그 사실관계를 폭로한 가로세로 연구소에 강용석, 김세희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무고다라고 해서 수사가 진행이 됐는데, 과연 이게 고소 내용 자체로 봐서 무고가 될 수 있을지가 좀 의문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 보도 내용 자체가 이준석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맞거든요. 그리고 이 명예훼손죄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있고 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은 어떤 경우이든지 간에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이준석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맞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이 무고가 된다는 것은 제 상식으로는 조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명예훼손죄에 대해서 이제 무죄가 나오는 거나 무혐의가 나오는 것은 대부분 명예훼손 행위가 없었다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제 어떤 사회적인 상규상 어떤 정당한 행위의 범위에 속하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된다라는 내용으로 처벌이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부분은 성립이 된 거예요. 다만 위법성이 없다고 보는 것일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에 있어서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것을 무고죄로 처벌한다. 이건 거의 뭐 있기 힘든 이제 그런 결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솔직히 이제 이 무고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자체도 변호사 입장에서는 솔직히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준석 대표를 둘러싼 세 가지 혐의 중에서 첫 번째 혐의는 이미 결론이 났고 나머지 두 개의 혐의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따져본다면 사실상 똑같은 결론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이제 징계의 근거가 되었던 이준석 대표의 혐의가 결과적 형사적으로는 이제 하나도 처벌할 수 없는 이제 그런 결과에 도달해버린 것이죠. 오해를 하실까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솔직히 이준석 대표가 뭐 그런 행위를 했는지 안 했는지 사실은 몰라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지금 드러나 있는 어떤 사실관계와 적용하고 있는 법리 그리고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수사 절차를 고려할 때 과연 혐의가 인정될 수 있을지 여부를 그냥 말씀드리는 것 뿐이죠. 결국 사실관계는 제가 알 수가 없는 내용인 것이죠. 하지만 이제 이런 부분이 실제로 이제 수사를 통해 가지고 혐의가 이루어지기는 어렵다고 보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 징계 당부부터 시작해서 이준석 후보에 대한 어떤 제명 처분 그리고 비대위의 결성 이제 이런 부분이 순차적으로 다 문제가 될 소지가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일어나고 있는 뭐 언론에 이제 표시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면피용 또는 이제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 가지고 무슨 재판부의 편파성을 지적을 한다든지 아니면 아직 두 가지 혐의가 남았으니까 처벌이 될 것이다 뭐라고 주장한다든지 이런 것은 솔직히 이제 자기들도 이제 폐색이 짙어진 것을 알지만 지금 그것을 인정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시간 끌기용으로 어떤 계속 이슈를 몰고 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법조인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억측성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부분이 같은 변호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다 뜨거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객관적으로 법조인의 입장에서 통상 물론 이제 뭐 이변이 일어날 수는 있겠죠. 그 마른 하늘에도 날벼락이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수사와 관련하고 그런 부분에서 통상적으로 예측되는 결론을 한번 이야기해 보고 싶었습니다. 저도 어떻게 진행이 될지 궁금하네요. 이상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영곤 변호사였습니다.